세금 무서워서 못 판다며 매물을 걷어들일 겁니다. 매물 잠긴 현상이 오기 전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감세무사 이승택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때문인데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게 하겠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앞으로의 세제 변화 방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앞으로 닥칠 보유세 강화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팔아야 할지,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인지 10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양도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9일이 왜 중요하냐? 이날을 기점으로 세금이 2배 이상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조정 대상 지역 집을 할 때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부터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65%까지,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만약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최고 82.5%라는 무지막지한 숫자가 나옵니다. 즉 10억을 벌어서 8억 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 계산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중과가 없을 땐 약 3억 3천만 원이던 세금이 3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최대 7억 5천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세금 차이만 4억이 넘습니다. 서울 성동구나 강남처럼 차익이 20억씩 나는 곳은 그 격차가 6억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5월 9일 이전에 파느냐 마느냐가 수억 원의 현금을 결정지는 겁니다. 나는 1주택자니까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오래 보유만 해도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를 했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특히 갭 투자를 통해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을 확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집주인들이 세금을 아끼려고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겠죠. 그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현상이 생길 거고, 이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 핵심, 보유세입니다. 대통령은 버티는 세금을 더 비싸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현재 종부세 계산 시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80이나 90%를 올리는 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율을 20%만 올려도 과표가 30% 이상 늘어납니다. 우리 세금은 누진세 구조죠. 과표가 늘어나면 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실제 내가 내는 종부세는 20%, 많게는 40%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수준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다주택자 입장입니다. 만약에 1, 2년 안에 팔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으십시오.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최소한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중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3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파는 것도 훨씬 이득입니다. 그게 바로 급매 정체입니다. 둘째, 무주택자입니다. 지금부터 5월 초까지가 기회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내놓는 알짜 급매들이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못 판다며 매물을 걷어들일 겁니다. 즉, 매물 잠긴 현상이 오기 전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의 데드라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가오는 5월 10일입니다. 4년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매각분부터는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30% 무거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으로 즉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검토되고 있어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훨씬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까지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내는 이 강력한 정책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이런 정책들이 강력한 하락 신호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체 없이 탈출하십시오.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대출의 수도꼭지를 재어 수요를 원천 차단하며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규제가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오히려 공급 부족에 따른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오는 급매물을 낚아채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공급 정책이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5월 10일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매물 잠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장에 물건이 사라지면 가격은 결국 희소성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지금 세금 압박을 못 이겨 나오는 절세 급매물은 인생에 다시 없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집값 하락과 안정의 신호탄이다. 바로 찬성층 논리인데요. 먼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쪽입니다. 첫째, 투기 수요의 원천 차단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시세 차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면 갭 투자나 다주택자의 신규 유입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급매물을 유도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기 전 지금 같은 유예 기간에는 세금 수억 원을 아끼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집을 사는 것도 가지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매물 잠김과 전가로 가격을 올린다, 즉 반대측 논리인데요. 시장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양도세율이 7에서 80%에 육박하면 집주인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안 판다며 버티게 들어갑니다. 시장은 거래될 물건이 사라지니 귀해진 집값은 오히려 더 뛰는 역설이 발생됩니다. 둘째, 조세 정가입니다. 늘어난 종부세를 감당하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나 월세를 올리고 임대료 상승은 결국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셋째,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입니다. 여러 채를 갖기 힘들면 사람들은 지방이나 외곽집부터 팔고 강남 같은 상급지 한 채에 집중합니다. 결국 양극화 현상만 심해지고 인기 지역의 집값은 더 견고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결국 부동산은 심리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하락의 전조로 보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의 역설이 불러올 공급 부족을 기회로 삼아 공격적으로 진입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정보는 냉정하게, 행동은 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선택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감세무사 이승택이었습니다.